안녕하십니까. 영상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텍스트와 박스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애니메이티드 텍스트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설명이냐, 박스를 만드는데 테두리가 있는 박스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박스를 만드는데 텍스트 크기가 한 줄에 들어가는 크기가 몇 글자냐에 따라서 이 박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박스 안에 이 텍스트가 자동으로 정렬을 하는 기능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신데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이 가상의 빨간 선이 보이나요? 가상의 박스가 만들어지고 그 박스가 만들어지는 기준은 내가 글자가 입력되어져 있는, 이것은 다 줄바꿈을 한 거겠죠? 입력되어져 있는 최대 글자 수에 맞춰서 글자 수가 작은 거는 커지고, 그렇게 해서 가상의 박스 안에 텍스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이 두 개는 꺼놓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게만 하겠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 오늘은 텍스트와 박스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애니메이티드 텍스트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 스크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텍스트 블럭이라고 되어져 있는 텍스트 나오시죠? Make Animated 블럭이라고 나옵니다. 텍스트 블럭이라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스크립이 돌고 있고요. 다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기는 이 글자 수가 제일 많은 거겠죠? 여기 애니메이티드 텍스트 블럭이. 그럼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텍스트 박스가 자동으로 연동하는, 이렇게. 그럼 이 박스가 가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세히 보시면 정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 박스 가상선에 박스 안에 글자 크기를 자기가 알아서 맞춘다. 그런 게 애니메이티드 텍스트 블럭입니다. 이게 끝이세요, 이게. 그러면 만들었으니까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P값을 적용을 해서 스타워치 키고, 그 다음에 초기값을 이런 식으로 갖다 여기서 플레이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애니메이션 주신 거는 유저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얘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하냐? 오늘은 텍스트 박스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수정을 하려면 다시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시고, 변경할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시고 다시 박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아니다, 초기 값으로 할 거냐,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글자 수죠. 글자 수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해서 박스를 다시 만들겠다. 그 뜻이죠. 클릭하면 뭔가 또 모르게 스크립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는 제일 글자 수 작은 거가 글자 수 많은 거의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텍스트가 자동으로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여기서 아까 클릭을 했을 때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클리어를 해볼게요. 이것도 뭐 궁금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클리어를 해보면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나눴던 박스 형태로, 그죠? 처음엔 여기 그 줄바꿈이죠. 여기는 문단을 나눴던 형태로 원상 복귀를 합니다. 이게 클리어예요. 이게. 그러면 또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폰트를 쓰느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같은 크기를 쓰느냐? 같은 색깔을 쓰느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텍스트와 박스가 얘를 바꾸고 싶습니다. 색깔을 바꿔보고요. 글자 크기도 바꿔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또 스크립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돕니다. 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텍스트 그 폰트 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한 폰트 크기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다, 다시 나는 원위치 하겠다. 그러면 박스를 누르시면 요 메뉴가 나오시고, 여기서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요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기 전,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적용을 하고 있겠죠. 폰트 바꾼 거는. 다시 한번 얘를 박스를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어떤 걸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3개의 메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빈 공간이세요. 빈 공간. 얘는 뭘 나타내느냐, 줄 가운데 여백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백이 있을 때, 물론 이렇게 해서 쓰진 않죠. 근데 이제 메뉴가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백이 있을 때 여백을 없애고 싶다 하는 메뉴가 요 메뉴입니다. 그럼 늘렸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Formatting will be delete에서 없앨 거냐? 자, 없앱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이 텍스트 폰트 바꿨던 부분이 다시 원상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서식을 없애버려요. 서식을 없애버립니다. 이 3개의 메뉴를 눌렀을 경우에는 내가 바꿨던 폰트 크기와 사이즈,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메뉴는 뭐냐? 빨간 게 좌우에 있으시죠? 여기는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그러면 이만큼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을 없애겠다. 그 뜻입니다. 자, 클릭하면 아까 동일하게 똑같이 뜹니다. Formatting will be deleted. 지워버릴 거다. 서식을 지워버릴 거다. 자, 오케이. 자, 보시면 그죠? 빈 공간이 없어졌죠? 예, 이게 두 번째 메뉴입니다. 자, 세 번째 메뉴는 저희가 여기서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엔터를 쳐서.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한 줄의 텍스트를 4줄로 나누는 거죠. 얘를 없애는 기능입니다. 결국에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위에 한 줄로 바뀌어요. 똑같이 이 메뉴는 나옵니다. 오케이. 자, 동일하게 됐죠? 처음에 원상복귀를 하는 메뉴입니다. 원상복귀를. 그 다음에 하시면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 여기에서 한 줄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왜? 한 줄은 그냥 한 줄이잖아요. 박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상의 박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 프로포션 해서 1.84 가로가 1.8이고 세로가 1 가로가 1.8이라는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죠. 1일 경우에는 1대1에 대한 걸로 나오겠죠. 정사각형으로. 1 미만일 경우에는 세로가 긴 텍스트를 만드는 거고, 세로가 긴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가 알아서, 결국에 이게 아까 0.8인가 그랬죠? 0.8인가 0.7인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1이었었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문단으로, 한 줄로 되어져 있는 텍스트를 내가 임의로 나눠서 가상의 박스를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펙트 컨트롤 해보시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케일부터 맨 밑에 하단에 버티클까지. 이 칼라는 제외하겠습니다. 설명에서. 개발사에서도 보면은 이 칼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영문이 됐던 뭐가 됐던 PDF가 됐던 아니면은 개발사에서 만든 영상이 됐던 있어야 제가 보고서 이거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언급이 없어서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케일 백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자, 움직이면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XY에 대한 거, 비율에 대한 거라는 거죠. 비율. 그 다음에 트래킹 보시면 한참 왔다 가야 되네요. 자, 자간에 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트래킹 얘도 자간에 대한 효과를 주는 거고, 공포리젠탈 좌우겠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버티컬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 자, 이런 효과를 어떻게 주느냐. 스탑워치가 있으시잖아요. 스탑워치가. 자, 일단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고, 자, 하단에 보시면 스탑워치를 일단 켜야겠죠. 스탑워치를 켜고 지금 있는 1초가 100이 되겠죠. 이게 100이 되겠죠. 여기서 10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텍스트에 맞는 박스를 만든 거라 이게 100인 것이고, 여기서 스탑워치를 켜고 열어보게 되면은, 자, 키프레임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바꾸겠다. 그죠? 지금 스케일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XY도 한번 바꿔볼까요? 스탑워치를 켰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보이는 거고요. 스케일 XY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바꾸겠다. 그럼 애니메이션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포지션, 저희가 에픽에서 알려주고 있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터, 그 다음에 오파시티, 이 값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줘도 되지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도 되지만, 애프터 이펙트에 나와져 있는 스케일 XY, 트래킹, 밸런스 트래킹, 호리젠탈 얼라인, 좌우를 들여다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키프레임 적용해갖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완성됩니다. 이게 애니메이티드 텍스트 블럭입니다. 자, 오늘도 텍스트에 효과를 주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만드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